지난 전당대회 때 이상했죠. 작년 8월 전당대회 때 누가 돼도 처음에 우리 마음들. 근데 그 전에 사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친한 형님 중에 이 정치적인 식견이 아주 뛰어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경고를 했어요. 이때부터. 작년 8월 전당대회부터 경고를 했어. 야, 이거 이상하다. 정청래가 이렇게 맞을 리가 없다. 그리고 박찬대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박찬대가 진짜다. 진짜 이재명과 하나 막 이러면서 신명 자처했었죠. 엄청나게. 얘 구호가 그거였어요. 박찬대가 진짜다. 그 말은 뭐예요? 정청래가 가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이때부터 이상한 게 유튜버들 있잖아. 첫 번째로. 온갖 하바리 유튜버들부터 해가지고 싹 다 박찬대를 지지했었죠. 물론 미친듯이 정청래 응원하고 띄워준 사람들 많은데 지금만큼은 아니었죠. 반면 정청래 이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청래 중국인설 막 이런 것도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이름 때문에. 이때부터 일베의 방식이 작용이 되기 시작했었는데 근데 이때는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도 엄청 폭력적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박찬대 지지한다고 웹 자보 걸고 박찬대랑 찍은 사진들 막 올리고. 근데 지금만큼 폭력적이진 않았어. 근데 이때도 많이 폭력적이었어요. 근데 이거 이후에 여러분들 정청래가 더블 스코어로 이겨버리죠. 6대3으로 이겨버리잖아 그냥. 그리고 그 후에 뉴 이재명이라고. 처음에는 뉴 이재명 그래 중도층들이 이재명을 좋아하는구나. 그래 뉴 이재명 환영이야. 우리는 지난 대선 이후에 개딸들 개혁의 딸들이 들어올 때 환영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뉴 이재명도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응원하러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구나. 우리 폼 넓고 우리 지변이 넓은 민주당원들은 그냥 뉴 이재명 받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받아주는데 얘들이 좀 행태가 이상해. 이재명 찬양까지는 오케이인데 얘들 왜 이렇게 폭력적이지? 문재인 대통령을 왜 까? 쟤 국힘 출신 아니야? 뭐야 개혁신당 출신 아니야? 저 새끼 보수인데 왜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까지? 이 뉴 이재명들이 그 전에부터 있었어. 비슷하게 이재명 찐명파리 하는 놈들이 하던 말이 윤석열과 이재명이 맞붙은 대선에서 여러분 21대 대선이죠. 그때 패배한 이유가 문재인 때문이다. 문재인이 잘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됐겠지. 이 지랄을 해요. 정신 나간 것들이. 뉴 이재명들이 말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지지율이 여러분들 40%대 중반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보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지지율이 더 높다고. 근데 이것들을 뉴 이재명들이 그렇게 문재인을 악마화하고 김어준이 문재인을 만들어냈다부터 해가지고 문조털리유라는 걸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사실 정청래도 그렇고 정청래는 김어준 꼬봉이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는다부터 해가지고 문재인이 조국을 대권 후보로 만들어서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 부터 해가지고 유시민이 레거시 언론부터 해가지고 다 잡아먹는 스피커니까 소설을 써내 얘네들이. 근데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기분 나쁘고 그러던데 송가혁이나 이 작새들처럼 뉴 이재명의 문조털리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일부는 작새들 일베 애들 섞여있는 거 한두 번 봐. 그래도 뉴 이재명 품어야지. 지지율 지금 60, 70%까지도 나오는데 뉴 이재명 품자. 근데 뉴 이재명 등장하고 문조털리오 등장하자마자 일단 우리 같은 사람들 반 이상은 돌아섰어요. 뉴 이재명 쓰레기구나. 저 송가혁 일베들이구나. 저 극우 작업 세력들이구나. 이미 다 느꼈어. 이게 늦게 넘어오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쪽으로. 우리 개혁 쪽으로 늦게 넘어오신 분들도 많아. 근데 문조털레요 어쨌든 이런 폭력적인 단어들이 있었죠. 그 후에 지방선거 전에 문조털레요 하면서 한 명 한 명 또 나열하면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문조털레요 하면 모르는 사람들 없으니까 폭력적인 합당 반대가 일어납니다. 타임라인상 폭력적인 합당 반대가 일어나. 지방선거 전에 정청래 당대표가 합당하자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합당 제안을 했어. 합당 추진이 아니에요. 합당 제안을 했다고 아젠다를 던지고 그때부터 회의해서 나가자 이랬는데 온갖 언론부터 해서 황명선, 이현주, 강득구 등등이 폭력적으로 합당을 반대합니다. 합당 아젠다 꺼내니까 뉴파리 스피커들 있잖아. 오창석이 한 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코스피가 5천을 찍는 그 날에 어떻게 그런 합당 제안으로 대통령도 나가 있는데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냐. 이딴 소리 짓거렸잖아 얘가. 아니 코스피 5천 될 줄 알고서 합니까? 아니 정청래가 무당이야? 정청래가 주식 애널리스트야? 무당이냐고. 아니 주식 5천 될 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주식이 5천 되면 합당 제한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야 주식 5천 됐는데 너 왜 담배 펴? 야 주식 5천 됐는데 왜 술 마셔? 주식 5천 됐는데 왜 숨 쉬냐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집중하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가야 되는데 주식 5천 됐는데 니 왜 밥 처먹어? 이거랑 똑같아. 아니 합당 제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폭력적으로 합당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밀렸어.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U8이 애들한테 동조하는 민주 시민들이 꽤 있었다고. 아, 그건 그렇지. 야, 그래도 대통령 공약이 이렇게 됐는데 왜 대통령 공약 5천 달성한 날에 굳이 조국혁신당의 합당자를 꺼내냐? 방법론적으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 되짚어보면 여러분들 강두구, 황명선, 이현주가 미친듯이 반대했잖아요. 최고위원 회사도 못했어. 야, 이때 정청래 옆에 도왔어야 했는데, 시민들이 나서서 도왔어야 됐는데 이때 한번 꺾였습니다. 사실 뉴 이재명한테 첫 패배 느낌이에요. 사실 이 뉴 이재명과 개혁 민주 시민들의 vs 했을 때 첫 패배야. 민주시민들의 패배라 볼 수 있지 사실. 예, 아 가슴 아프냐 이거는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방선거 옵니다. 합당에 실패하고 지방선거가 와. 명픽이 동원되죠. 경선에서 이야기합니다. 한준호를 비롯해가지고 문조털레우 까는 것들이 유시민 미친듯이 까죠. 유시민 까면서 지방선거 명픽을 동원해요. 나 이거 좀 팩트로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잘 알고 제가 이따 말할 소설이 설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명픽 동원하죠.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명픽 싹 다 쓸려 나갔어요. 명픽이 싹 다 쓸려 나가고 그나마 명픽 중에 살아남은 인간 여러분들 누구 있습니까? 정원호 있잖아. 그나마 정원호가 여러분들 이재명 SNS질 아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SNS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SNS라 표현 안 해. SNS질이라고 해. SNS질로 어쨌든 정원호가 여러분들 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그래서 첫 패배했죠. 이해식, 이인영, 최현일, 이 김민석 쪽 인간들. 이인영 얘는 그냥 어디부터 다 저기부터 다 아니 운동권인데 자존심도 없냐?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까지 했던 양반 자존심도 없냐고. 김민석한테 줄 선 게. 최현일은 누가 봐도 석픽이고, 이해식도 맞잖아요 여러분들. 미 문화원 그때 할 때 김민석 옆에 있었던 김민석 친구잖아요. 지금 막 불법 선거로 의심되는 막 이지랄 하고 있는 애 이해식. 정원도 패배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 정청래한테 오지 말라고 하고 패배해. 서울시장 명픽 패배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보낸 하정우 패배하죠. 뭐 이동영이가 지랄했잖아요. 이동영이가 막 아니 김어준 뉴스공장 왜 나가냐, 그 시간에 사람 한 명 더 만나라. 하정우 무조건 이깁니다. 하정우 개같이 패배했잖아 3자에서. 그러니까 명픽이나 뉴파리들이 픽한 게 지방선거에서 다 패배했어요. 명픽이 싹 다 패배했다고. 그래가지고 명픽이 싹 다 패배했는데 그 책임을 야 당대표가 져. 이 지랄하고 있어. 당대표한테 서울 선거 오지 마. 이 지랄 해놓고선 서울시장 패배하니까 정청래 탓이래. 이것들 미친놈들 아닙니까? 정청래가 돌아다닌 충청권 강원권 있죠. 강원도에서 대승했잖아요. 강릉시장 70년 만에 가져와. 강원도지사 이겨. 강원도 완전 다 싹 쓸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22년도 지방선거, 이재명이 지휘했던 22년도 지방선거보다 여러분들 대승했다고. 여튼 그렇게 지방선거가 무야무야 지나가는 와중에 바로 전당대회 모드로 들어가죠. 친명 대 반명 프레임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전에도 친청 이야기도 있었고 반명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방선거 이후부터 이게 좀 세진 느낌이야. 친명 반명 프레임이 이때부터 이게 세죠. 그래가지고 친명 반명 프레임이 이때부터 세집니다. 그래서 나누죠. 친청은 이성윤이다, 한민수, 최민희, 김영환, 엄청 분류가 많이 되죠. 친명 반명 이걸로 많이 싸우는 와중에 유시민 작가가 등판해가지고 뭐 ABC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었죠. 그 전부터. 유시민 작가는 빨리 알아챈 거야. 이 계획들을 해가지고 깃발을 들었죠. 이거 위기다, 이러면 안 된다. 스피커로 알렸죠. 검찰 개혁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던 총리실 산하 TF에서 진행되던 검찰 개혁이 여러분들 안도 안 내고 17억은 가져가고, 그냥 말 같지도 않은 검찰 개혁이 후퇴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보안수사권 존치를 이야기하고 공약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죠. 이때 지지자들이 불이 납니다. 아니 본인 공약이 있고 검찰개혁 안 할 거 같으면 왜 대통령 된 거야? 우리 검찰개혁 하려고 개혁 제대로 할 사람을 대통령 만들려고 한 건데 아니 개혁이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들 유시민 작가가 등판했죠. 그 다음 검찰개혁이 됐습니다. 사실 이 유시민 작가가 잘 잡아줬어. 보안수사권 어쩌고저쩌고 흔들릴 때 유시민 작가 이거 아니다 세게 말하니까 저쪽 뉴파리 애들이 첫 패를 하게 된 거야. 어떻게 보면 물론 두 번째 패배. 지방선거에서 명픽으로 재미 못 보고 싹 다
다 날라갔잖아요. 그때가 첫 번째 패배. 두 번째 패배가 검찰개혁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시행령이라고 하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지금까지로 보면 민주개혁 쪽의 승리죠. 검찰개혁은 사실 이거 내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민주당 내전 이야기 하는 건데 검찰개혁은 어쨌든 민주시민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다음 유 작가가 나와서 세게 진짜 잘 해줬어. 이거를 이재명의 우두머리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유시민 작가가 못을 박았어요. 저나 정치 고관여층들은 이미 다 알았어. 이미 다 알았는데 일반 지지자분들 중에서 야 내란 때 그렇게 추운 날 나가가지고 내가 대통령 그렇게까지 만들었는데 못 믿겠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의 우두머리가 아니야. 이거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사이비에 빠진 것들 있잖아요.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못 빠져나가는 게 내가 그만큼 돈 쓰고 시간 썼는데 이게 사이비 종교일 리가 없어. 이만희가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우니까. 그동안 돈 쓰고 시간 쓴 게 아까우니까 그냥 끝까지 맹목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능이 좀 낮거나 아니면 불안정한 상태인 사람 아닌 이상은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민주시민들은 이런 경험 많잖아. 물론 이렇게 큰 배신은 처음이지만 비슷한 경우들은 많았잖아. 이낙연한테도 대이고 여러 번 대였잖아. 그러니까 빨리 눈치를 챘어. 근데 긴가민가 우리가 눈치를 챘어도 어디 가서 말을 못했다고. 이재명의 우두머리가 이재명이라는 것을 어디 가서 말을 못했어요. 어디 가서 말하면 욕먹을까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겠지. 설마 이것까지는 아니겠지. 이재명은 김민석이 만들어낸 거야.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리가 없어. 주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 이재명의 우두머리가 이재명 대통령일 리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갈등하는 내면이 갈등하는 와중에 유시민 작가가 등판해서 이재명의 우두머리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정리가 됐어. 여기서 결집이 어떻게 보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야 이거 흐린 눈은 이제 그만두자. 이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시민 작가 이렇게 판정을 한 다음에 터져 있던 민주개혁 시민들이 정신 차리고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등판으로 문조털레우가 정리돼 버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재명의 우두머리 이재명 대통령, 요새는 이 선생이라 부릅니다. 요새 커뮤니티에 이재명 대통령이라 부르기 싫어서 이 선생으로 불러. 근데 저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감 느낍니다. 야 검찰개혁 때문에 지지율 존나 빠지는데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좀 남기라고 하니까 당원들이 말이 많네 이런 것처럼 위기를 느껴요. 첫 번째. 두 번째, 유시민 작가 등판. 문조털레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을 급하게 소환합니다. 팔아먹은 거지. 전 이게 더 빡쳐. 나 이게 더 빡쳐. 지지율의 위기를 느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은 맞춰져 있었다 어쩌고 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거짓말이라 확신해요. 저는 거짓말을 확신하는 게 여러분들 김정숙 여사님 해외 출장 시기랑 겹쳐요. 그리고 점심 오찬이었어. 전직 대통령 만나는 건데, 물론 단체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건데 저녁 만찬으로 잡아도 모자랄 판에 점심 오찬으로 사진 찍기용 오찬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짧게 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전형적인 사진 찍기용으로 만납니다. 저녁 만찬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맞잖아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야기하죠. 개혁이 중요하다. 여기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화가 납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이 선생님은 소화하려고, 이 불난 것을 소화시키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불러서 일부 효과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찐 고관여층들은 야 이거 가짜였구나. 급하게 잡은 건데 청와대에서 옛날부터 일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조갑제, 정규제 이런 인간들은 독대 존나게 하면서 여러분들 전직 대통령을 독대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 인간들은 독대예요, 여러분들. 막 만나서. 아니 근데 점심 오찬 사진 찍기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집권한 지 1년 넘어가지고, 집권해서 1년 넘어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게 말이나 되냐고. 여튼간에 그렇게 만남을 가졌어요. 그것도 난 솔직히 말해서 유시민 작가 이런 이야기 없었으면 안 만났을 거라 봐요. 나 안 만났을 거라 봐. 어쨌든 검찰개혁 이야기 나오고 유시민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지죠. 그때부터 온갖 유튜브들이 유시민의 영향력이 떨어졌네부터 해가지고 미친듯이 공격합니다. 그 전부터 했지만 유시민은 윤석열 정권 때보다 이재명 정권 때 유시민은 욕을 더 많이 먹어요. 윤석열 정권 때보다 이재명 정권 때 공격을 더 많이 받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그러다가 여러분들 구조적 다수 제3의 길이라는 아젠다를 이야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야 이거 친노 친문 지우고 그냥 김대중 데리고선 저
보수랑 합당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싹트게 되죠. 김세혁은 한 달 전부터 내각제 또는 연임에 대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구조적 다수 제3의 길 이런 이야기가 청와대 강훈식한테 이야기가 나와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시 또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 명 차기 당권을 노리기 위한 전당대회로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엄청 폭력적으로 정청래 다구리 놓고 조직력 동원하고 엄청나게 불법 선거로 보일 수 있는 행위들을 보여지고 아주 개판이 나죠 여러분들. 거기서 제일 센 게 신천지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을 넘은 거야. 그 뉴파리 사이버 레카들이나 하던 주장을 여러분들 신천지 프레임으로 정청래를 엮으려고 해. 그래가지고 별의별 난리가 다 났었죠. 근데 신천지 프레임을 넘어서서 반명은 원래 있었죠 여러분들. 지들이 분열을 야기하고 그동안 정청래 당대표를 흔들어 놓고선 지들이 분열주의 이야기를 해요. 정청래는 합당, 조국씨는 합당, 진보 쪽 사람들과 합당 또는 연대를 항상 강조하고 했는데 2030한테 인기 없는 조국신당이랑 뭐하러 친하게 지내? 이러면서 지들이 분열을 이뤄놓고선 분열주의 이야기를 하고 여튼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 카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정청래가 엄청 세게 이야기를 하죠. 야, 당 해산시키려고 하냐? 선이라는 게 있지 어떻게 그딴 이야기를 하냐? 민주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다. 그렇게 정청래가 딱 진짜 네거티브 없이 정당 방위 정도만 하죠. 아니 본인한테 거짓말 네거티브를 씌우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위험한 네거티브를 하죠 이것들이. 전당대회에서 아주 더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자 무리한 조직 결집까지 합니다. 전진숙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여지는 행위들부터 해서 이해식 사무실도 그렇고 안 터진 사무실이 없죠 여러분들. 황명선부터 해가지고 온갖 사무실들에서 조직 결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봤잖아. 여성 의원들 미친듯이 모여가지고 막 지읒 같은 행위 하잖아요. 저는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막 이지랄 하잖아. 저 박성준 의원 모시고 있는 누구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시의원이 국회의원 모시는 겁니까? 이 정신병자 새끼들 아니야. 아니 김민석 여성 무슨 도의원 경기 시의원 뭐였잖아 여러분들. 서울 경기 시의원 도의원 여성들 쳐 모아두고서 저 박성준 의원 모시는 누구입니다. 여러분들 시의원이 국회의원 모시라고 있는 자리예요? 시민들 도민들 모시라고 있는 자리가 시의원 도의원이야 이 벌레 같은 것들아. 이 하등 쓸모없는 세금 국민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 하등 존재 가치가 없는 정치인들아. 조직이 없어? 조직이 없어? 무슨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는데 여성 의원들 시의원 도의원 줄 세워놓고서 한다는 소리가 10만 표 모아와? 씨발 이게 조직이 아니냐? 이게 조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조직 아니면 뭐야? 조직 아니면 뭐냐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나니까 갑자기 이거 안 다루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네 아주 그냥. 이게 조직 아닙니까? 아니 시의원 도의원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저 어디 시에서 온 그래 그 참여 자체를 뭐라고 하진 않을게. 근데 아니 나와서 한다는 말이 저 어디 광명시에서 온 누구입니다. 부천시에서 온 누구입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저 박성준 의원 모시고 있는 무슨 도의원입니다. 저 무슨 삼선 의원입니다. 저 김남희 의원 지역구에서 온 누구입니다. 인간들이라 뽑아놨어? 진짜 세금 줄줄이 새는구나. 척구다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인들 돈 아깝다 한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야. 국회의원을 왜 모시냐고 씨발 것들아 진짜로. 시민들 모셔 도민들 모시라고 이 벌레 같은 하등 쓸모없는 존재들아. 이런 조직 더럽게 하죠 여러분들. 욕설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무리할 정도로 조직 결집을 해요.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지? 문조털리어 하면서 친노 친문을 배제시키고 저는 생각을 했어. 얘네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나? 무리한 조직 결집부터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냐? 이게 오늘 메인인데 여러분들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의 계획에서는 여기서부터 소설이에요. 여기까지는 팩트죠. 일단 경기도 의원, 여성 의원들, 줄선 의원들 하등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여기까지 팩트잖아. 여태까지 있었던 일이고 누구 모시는 애들 감당할 필요가 없는 게 보세요 여러분들. 김민석이 만약에 승리했다 이러면 되잖아. 소설이에요. 여기서부터 소설인데 여기서부터 100%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윤 어게인 친노 친문 제외하고 윤 어게인 제외하고
저 국힘에서 윤 어게인 자청하는 의원들 여러분들 명수로 따지면 생각보다 없어요. 윤석열 살아있을 때나 그랬지 감옥 간 이후에는 윤석열 손절을 많이 했어. 윤 어게인 제외하고 친노 친문 여러분들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 지금 이 썩어 빠진 민주당에 노무현 정신 문재인 정신을 계승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몇 명이나 있어? 없어. 한 열 몇 명 될 거야 아마. 160, 170명의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여러분들 노무현 정신 문재인 정신을 말하는 민주당 의원이 10명 내외예요. 난 10손가락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아니 10손가락 정도는 돼. 10손가락 정도는 되는데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 제외하고 10몇 명 제외하고 윤호개인 제외하고 합당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아 맞아 합당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해. 민주당 여러분들 10명 내외 버리고 저기서 윤호개인 버리고 합당하면 되지 않냐? 민주당 여러분들 130명 국힘 90명 합당하면 되잖아요. 김민석 돼서 보수 인사 대거 영입하겠다 했잖아요. 이거 소설입니다. 민주당 130명 지금 다 김민석한테 줄 서 있잖아요. 아 당원들 뭔 신경을 써요? 국힘하고 합당하면 되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김민석이 승리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김민석의 소설이에요. 아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이러면 여러분들 뒷감당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새로운 정당은 될 건데 뭐하러 민주당 이야기합니까? 노무현 문재인 뭐하러 이야기해요? 버리면 되지. 아 우린 실용적이다. 윤 어게인하고 극성 좌파들을 몰아내고선 새로운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 이러면 또 국민들 속이기 쉽잖아. 아니 언론이 지금 여러분들 기득권의 개잖아요. 아, 만들 수 있어 충분히. 맞잖아요 여러분들. 세영님 아 왜 김민석이 당선되는 걸 전제로 하세요? 정청래가 당선되면 이거 다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이런 의견 내주실 수 있잖아. 아 세영님 그래서 알정직 해야죠. 당연히 무조건 알정직 해야 돼. 우린 당연히 알정직 해야 되는데 최악의 상황 소설을 쓰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소설을 쓰는 거라고. 자 보세요. 정청래가 당선된다. 정청래 당선되면 되잖아 세영님. 그럼 아무 걱정 없잖아. 알정직하면 되잖아. 이야기했는데 아니요. 정청래가 당선되더라도 200석은 U8이 애들하고 국힘 애들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아 지들이 분당을 뭐하러요? 당 쪼개면 되지. 아 노무현 사진 걸려있고 문재인 사진 걸려있는 민주당이 뭐 필요해요? 해산시키면 되지. 아 세영님 해산이라니 무슨 헛소리세요. 이거 너무 가짜뉴스 아니에요? 소설이에요 소설. 정당 해산. 아니 정당 해산을 어떻게 해요? 신천지 빌드업 왜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지들한테 많이 마이너스죠. 물론 순진하게 믿는 노인분들도 계시지만 누가 봐도 손해잖아. 아 신천지 프레임이 왜 나왔겠냐고. 국힘 신천지 이야기 많죠. 5만 5천 명 이상이 국힘 내부에 들어가 있다. 신천지 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수사 결과. 그 민주당도 자꾸 신천지 프레임을 민주당 스스로 씌우려고 하잖아요. 682 계에서 자꾸 씌우려고 하잖아. 신천지 프레임. 왜 씌우겠어요? 여차해서 지면 국힘 해산시키고 민주당 해산시키고 통합 개헌 정당 가면 되지. 극성 좌파 문재인 세력 없애고 윤 어게인들 없애고 극성 구구 윤 어게인 없애고 극성 좌파 친노 친문 없애고 우리 기득권들 새롭게 한번 해보자. 제7공화국 이거 아니냐? 이러면 여러분들 감당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 당원들한테 뭐하러 잘 보여요. 당 해산시킬 건데 그냥 우리는 하등 쓸모가 없는 거야 이제. 아니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소설 중 하나예요. 가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왜 이렇게 세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지들 총선 지선 질 거가 딱 봐도 지잖아. 코어층 빠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코어층 빠지면 이길 수가 없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 해결돼. 아니 뭐하러 통합합니까? 맨날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다. 저도 동의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다른 의미인 것 같던 것 같아. 중도 보수 정당으로 만들려고. 자 극성 좌파 극성 우파 없애고 우리들 합리적인 사람들끼리 모입시다. 제3당 합당처럼 여러분들 김영삼 때 여러분들 명분 없는 3당 합당처럼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 뭔 상관입니까? 의원들끼리 합의하면 끝나는데. 아니 난 이게 여러분들 내 소설인데 진짜로 반박할 게 없어. 반박한 게 없어. 이러면 지지율 당원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 의원들이 하겠다는데 당원들이 무슨 힘이 있으니까. 다음에 혼내주면 다음에 혼낼 정당이 없다고. 다음에 혼낼 정당이 없을 수 있어요. 아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 아 소설이지만 여러분들 나 진짜 무서워.